네, 이어서 뉴스 Q&A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신들러 간의 법적 분쟁에서 현대 측이 승소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김희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슬 기자, 이번에 판결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현대그룹이 또 한 번 고비를 넘겼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바로 2년 전에 이 쉰들러가 파생 금융상품 계약 손실을 봤다면서 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낸 이 7,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쉰들러가 낸 이 소송에 대해서 바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가 현대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가 현대경영진의 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현대상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이 현 회장의 자금 마련을 위해 맺은 파생상품 계약으로 이 7,18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이 배상금 규모는 7,500억 원을 넘게 불어났는데요. 당시 현대그룹은 파생상품 계약이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쉰들러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사실 쉰들러와 현대 간의 이런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워낙 몇 년 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둘 사이가 앙숙이 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고 정몽원 회장이 사망했을 당시에 이 현대엘리베이터는 범현대가인 이 KCC와 경영권 다툼을 벌였는데요. 이때 이 쉰들러가 현대의 백기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조건이 하나 붙었다는 건데요. 바로 쉰들러가 도와주는 대신에 이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 사업 부분을 매각하기로 양측이 양해각서를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KCC가 5%를 위반에 걸리면서 이 경영권 쟁탈전이 잠잠해졌고 이에 따라서 이 양해각서도 자연스럽게 백지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쉰들러는 이 KCC가 매각해야 했던 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사들여서 2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2011년 이후부터 이 경영권을 둔 양측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몇 년 동안 이어졌었던 이런 갈등,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 소송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보자면 사실 현대 측이 패소를 했다면 현 회장의 경영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그래도 좀 한숨은 돌린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현대 측에서의 어떤 행보를 가질지도 좀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만약에 패소를 했다면 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앞서 현대상선 경영권을 잃은 거에 이어서 이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마저 잃을 뻔한 위기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현 회장은 이번 판결로 한 고비를 넘기게 됐고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이 현대그룹 재건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현대그룹은 올해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을 품에서 떠나보냈었는데요. 이와 함께 한때 재계 1위에서 자산 규모 2조 원대 중견기업으로 자산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현대 아산과 현대 U&I 등이 남아있긴 한데 이 아산의 경우에는 대북 사업 차질을 빚으면서 매출 창출이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제2의 도약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이 현대엘리베이터는 유럽과 아시아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매출 규모를 현재 1조 5천억 원 수준에서 5조 원대로 늘려서 이 현대그룹의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쉰들러와의 소송에서 현대가 승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희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